네,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. 정책 자금이 정말 100억이 매출이 살짝 안 되는 기업은 5억까지 승인이 되는데 200억이 넘는 매출 넘는 200억이 넘는 기업이 부결이 나는 승인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. 사실 재작년부터 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흐름인데 올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게 사실 제가 관리하는 기업들한테서 나타나게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. 사실 저도 약간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약간 저는 이제 뭐 그 기본적으로 기업 대표님들과 계획을 같이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씩 일을 실행해 나가는데 때로는 이제 일을 실행하면서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변수와 상황과 일 때문에 그 계획대로 못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좀 나중에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쨌든 저는 그 대표님들의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 끌고 가거든요. 근데 정말 잘 끌고 간 기업들만 자금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 반성도 많이 하고 잘 더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는데요. 그러면은 과연 매출 흐름이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2배의 차이가 더 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은 5억을 받고 어떤 기업은 왜 못 받게 됐냐? 사실 그 기준들은 명확히긴 합니다. 첫 번째 일단 매출 흐름.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,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면 아니면은 영업이익이라도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늘어날수록 더 좋게 보는 건 당연하고요. 그리고 정책 우선 들어가죠. 진짜 우리가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구소, 특허, 인증들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빌드업하면서 잘 쌓아온 기업들한테 훨씬 더 좋은 평가가 내려주고 기회가 오게 됩니다. 또 거기서 더불어서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뭐 고용과 수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기업들은 또 평가를 더 잘 주고 있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이야기하는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거를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력을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는 게 내일 채용 공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뭐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직원도 꾸준히 다녀야지만 그 혜택을 받고 그 회사도 그 직원들이 장기 근속하면 더 좋으니까 그런 식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한테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기업들은 정책 자금을 잘 받고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잘 못 받고 하는 게 아예 진짜 현실로 아예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책 금융기관들이 다 그럴까요? 사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이런 평가 지표는 비슷합니다. 하지만 기관에서는 결국은 보는 건 우선순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 등은요 조금 더 재무적인 부분을 좀 중요시 보고요.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무와 기술력을 거의 반반으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중증공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정책 우선 그리고 정책 방향성과 맞는 기업들을 더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생존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? 그러면요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일도요 기업의 생존을 넘어서서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거는 뭐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. 기업이 어떻게 보면 자격이 되는데도 자신도 모르고 있는 인증이나 특허 연구소 등을 잘 챙겨주고요. 그리고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못될지 모르는 가점 요소들을 즉 대부분은 직접 실행을 하면서 기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정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또 연결을 시켜드리고 대표님들이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정비를 아낄 수 있게 해드리고 미리 준비하면은 내가 충분히 아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줄일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준비해서 절세 가능한 것들을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. 이것들은요 우리가 진짜 막 항상 그러잖아요. 운동과 영어 공부가 중요한데 미리미리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안 되는 것처럼 기업들도 똑같습니다. 그렇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인데 미리미리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운동시켜 드리듯이 챙겨드리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할 때는요. 능동적인 관리를 통해서는 돈을 벌고 수동적인 때론 방어적인 관리를 통해서는 돈을 아끼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우리 기업 대표님들이 해야 될 일은요. 우리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가에서 하는 뭐 사업 지원 아니 여러 가지 진짜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방향도요. 국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. 국가에서는 항상 국가의 자금과 세금은요.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것들이 집행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. 사실 정말 그 일이 하루하루 챙기는 게 대단한 게 아닌데 그 일을 매일매일 그것들을 오랫동안 관리해 왔다는 것이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강점이고요. 그리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챙기는 대표님들은요 확실히 매일매일 챙기지 않는 대표님들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그리고 위기 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갈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
정말 100억 매출 기업은 승인이 됐는데 200억 매출은 어떻게는 부결이 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정책자금이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.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한탕의 그런 사업이 아닌 꾸준하게 관리하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대표님들이 목표로 하여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.